움직임을 살펴볼 텐데 S&P 500 지수가 과연 지난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주식시장은 이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초반부터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주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PP 협상 타결이 있었죠. 이러한 모습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지표 둔화 등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는데요. 주식시장도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주 후반 들어서 유가 상승폭이 커지고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지난주 10년물과 30년물의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이 입찰에서 응찰률이 이번 연도 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더욱 상승했던 건 이제 FOMC 회의록 발표 이후 이제 금요일 날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0포인트를 강하게 뚫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5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미국 시장 증시의 상승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의 선결 조건을 좀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갖는 데다가 금리는 또 인상이 늦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선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신동국 대표에게 들어볼까요? 예, 뭐 앞에서 이미 조금 반복된 얘기지만 이제 지난주의 특징이 위험 자산에 대한 네. 선호였고요. 결국 위험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주식이죠. 그래서 네.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도 뭐 대부분 4에서 5% 상승을 했습니다. 뭐 독일도 5.69%, 프랑스도 5.44%, 또 뭐 중국도 이제 사실은 4.27% 상승을 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이렇게 거래가 많거나 우리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네. 여기는 15.82% 이렇게 아주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 자산, 네. 특히 주식을 중심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동국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위험 자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전망할 때에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면은 미국의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올라가게 될까요? 예,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사실 미국이 네.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하다.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어닝 자체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뭐 꼭 특정한 걸 찝지 않더라도 사실 지표는 안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반복했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업 실적이 안 좋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네. 정책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지난주에 나온 현재로서의 상황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좀 미루어지는 것이고 위험 자산이 선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번 주에도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 TPP, 뭐 대표적 위험 자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 시도를 할 텐데 그러나 결국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조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어닝에 따른 조정을 보이지만 시장 자체는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기업 실적 때문에 그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유로화 그리고 금 가격, 석유와 S&P 500이었죠. 이번 주 전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요 해외 상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저희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대두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동국 대표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곡물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난주에
그 곡물로 놓고 보면 이제 대두는 소폭 상승을 했고 한 1.32% 정도 상승을 했고 옥수수, 밀 이런 것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주에도 이 곡물도 조금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두 같은 경우는 그럼 자꾸 숫자만 얘기하지 말고 좀 펀더멘탈인데 네.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대두는 이제 최근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대두나 옥수수 이런 곡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대두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또 대두 말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될 괜찮습니다. 거라고 보고요. 네. 원당 우리는 이제 설탕 설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합니다. 이 원당이 사실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혹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당이 지금 나온 뉴스로는 이제 네. 브라질 지역에 비가 많다 또 그래서 사탕수수의 어떤 재배 감소가 있다 또 워낙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네. 바닥 저점 대비 한 4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원단까지 매매를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품목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대두와 원당입니다. 말하자면 콩과 설탕인데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그리고 가축에게 사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죠. 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은 국제 유가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로부터 기타 해외 선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는 이번 주에 1.1290달러에서 1.1450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가격 역시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135달러에서 1,175달러 선 정도를 밴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국제 유가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47달러를 바닥으로 51.8달러 선까지 오르지 않을까 전망해볼 수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조금 올라서 1990에서 2030포인트 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두 가격도 조금 오르면서 878에서 905센트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KR투자연구소 신동국 대표 그리고 김은혜 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망 내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